나는 해리에게 잡힌 손을 잡아 뺄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해리의 눈만 올려보았다. 데이트는 어땠어요? 빨리 털어놔봐요. 정유는 아침에 만났을 때부터 해리와의 데이트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가장 궁금해했다. 입장이 바뀌었다면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지만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나 오늘 너무 얘기 듣고 싶어서 점심시간만 목이 빠져라 기다렸다고요. 옆에서 바짝 마른 생선가스를 뒤적거리고 있는 50대 여사원의 귀에 들어갈까 정유는 내 쪽으로 목을 길게 빼고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만큼 낮춘 상태였지만 정윤의 흥분만큼은 그대로 느껴졌다. 그럼에도 정윤의 감정은 지금 나와는 너무 멀기만 해서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 선영이 너무 걱정되는 상태라 식판에 담은 밥과 반찬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다. 근데 지금 자꾸 어딜 보는 거예요? 정유는 자리에 앉았을 때부터 내 시선이 꽂혀 있던 쪽을 돌아보다가 이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뭐야, 데이트가 너무 좋았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뭐 해리한테 눈을 못 떼고 막 그런 거예요? 나는 정윤에게 말을 할까 말까 잠깐 고민하다가 대꾸했다. 아니, 해리 말고 해리 옆에 있는 사람 말이야. 해리 옆에는 바로 선영이 앉아 있었다. 해리의 옆자리는 쿠팡에 많은 여자들이 탐내는 것이었지만 막상 용기를 내서 앉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해리 주변에는 그와 가깝게 지내는 사원들이나 관리자 혹은 해리를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앉곤 했는데 그 자리에 지금 선영이 앉은 것이다. 아, 저 사원님? 왜요? 신경 쓰여요?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저분 요즘 유명해요. 사원님은 몰랐나? 저분 본 적 없어요? 유명하다고? 네, 얼마나 유명하냐면 저분이 지금 사원님 소문을 다 잡아먹었잖아요. 제가 뭘 어쨌길래? 나는 놀란 마음에 무심코 큰 소리를 냈다. 쟤? 뭐야? 사원님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빨리 정윤에게 털어놓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어차피 숨길 생각도 아니었고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정윤에게만은 선영이 내 친구이며 해리와 함께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 정윤은 내가 얘기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는데 고개를 끄덕인 이유가 꼭 내 말을 잘 듣고 있다는 뜻의 단순한 행동 같지만은 않아서 나는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사원님 친구라니까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또 친구라니까 더 사원님이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저분 지금 소문도 소문이고 그나 패거리한테 욕 많이 먹어요. 쿠팡 나온 첫날부터 해리한테 친한 척 한다고. 나도 그게 이상하긴 했는데 사원님하고 만난 적이 있어서 그랬던 거였네 싶기도 하지만 얘기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해요. 엄밀히 저분하고 해리의 관계에 이름을 붙인다 치면 친구의 친구라고 해야 맞는 사이에 왜 저렇게 친근하게 구는 거예요? 점심시간은 짧고 정윤이 선영에 대해 선입견을 갖는 것도 싫어서 선영의 전적에 대해서까지 얘기할 마음은 없었다. 그냥 나조차 좀 이상하네 정도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정유는 이에 대한 대화를 더 끌고 나갔다. 해리가 딱 잘라서 저분한테 벽도 세우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았어요. 사원님은 친구가 여기 나오는 거 진짜 몰랐어요? 몰랐으면 이거 보통 상황이 아닌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점점 더 심각한 표정이 되는 정윤을 살피고 해리 옆에서 끊임없이 말을 거는 선영의 모습을 건너다 보았다.
선영은 해리의 눈을 끈질기게 들여다보면서 직접 싸온 과일이며 요모조모 예쁘게 모양을 내서 만든 먹을거리들을 해리에게 건네고 있었다. 선영의 행동은 누가 봐도 호감 있는 남자의 마음을 사려 애쓰는 여자의 모습이어서 두 사람을 보지 않는 척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너무 잘 느껴졌다. 사오님 친구는 대체 뭘 어쩌자는 거예요? 사오님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냥 잘 지내자는 거예요? 해리를 꼬셔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정윤이 들었으면 한다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작게 중얼거렸다. 나도 정말 모르겠다. 대체 뭘 어쩌자는 건지. 선영의 모습이 보기가 영 껄끄러워서 나는 밥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하고 일어서서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다. 선영의 의도가 뭔지 짐작은 갔지만 선영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거였고 설사 그렇게 된다 해도 선영이 나를 제치고 해리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로 열등감을 극복하는 게 가능하긴 할까? 정윤이 옆에서 내 눈치를 보며 무어라 꺼낼 말을 찾고 있을 때 휴게실 자판기에 커피를 뽑으러 온 해리와 눈이 마주쳤다. 선영이 여전히 해리의 옆에 바짝 붙어서 있었는데 해리의 눈길이 향하는 나를 의식했는지 과장된 목소리로 크게 말했다. 저는 라떼 마실게요. 근데 이렇게 관리자한테 맨날 얻어먹어도 되는 거예요? 커피 정도는 괜찮습니다. 매일 사드릴 수 있어요. 해리의 서글서글한 대답에 선영이 흘깃 나를 본 것 같다고 느낀 건 순전히 기분 탓이었을까? 해리는 내가 신경 쓰이는 건지 곁눈으로 나를 보는 게 자꾸 느껴졌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눈을 가져가 해리와 선영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선영의 목소리는 너무 컸고 아직 드문드문 사람들이 앉아있는 휴게실에서는 그 목소리가 지나치게 잘 들렸다. 여기서 어떤 소문이 퍼져나가게 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었는데 그 소문에 나까지 발을 들여놓아서 좋을 건 하나도 없어 보였다. 근화 패거리의 관심을 선영이 다 가져간 건 솔직히 안심을 주었지만 어쨌든 나 때문에 선영이 해리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해리는 여전히 소문 속에 있었다. 그 소문 속의 여자가 내가 아닌 선영이 된 것뿐. 해리 때문에 선영이 쿠팡에 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해리는 선영의 의도가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 걸까? 대체 해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이게 분명 모두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해리를 이런 상황 속에 있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럽기도 했다. 친구분이 저러는 거 해리한테 좋을 게 없어요. 사원님 친구라 해리님이 딱 잘라 말도 못하는 것 같은데 사원님이 친구한테 해리님 좀 그냥 두라고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손에 쥐고 있던 아메리카노가 내 한숨 때문에 잔물결을 일으켰다. 정윤의 말처럼 아침에 휴게실에서 나도 선영에게 그런 맥락의 얘기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휴게실에 자리를 잡고 앉은 선영은 갑작스레 나를 본 충격에서 벗어나자 뻔뻔할 정도로 의연했다.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게 이상할 수는 있는데 그게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잖아. 나는 그냥 남친이 쿠팡에서 바람이 났는데 내가 쿠팡에 나가겠다는 게 어떻게 보일지 좀 걱정이 됐을 뿐이야. 나는 그냥 너도 다닌다고 하니까 쿠팡이 궁금했던 거고 나와 보니까 노는이 돈 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나오게 됐던 거라고. 선영이 한 말처럼 이상하긴 해도 선영이 잘못한 건 없었다. 선영도 언젠가 쿠팡에서 나와 마주칠 날이 올 거라는 걸 알았을 것이고 해리가 내게 말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을 테니 그런 날이 올 때 내게 할 말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선영의 말을 곱씹기보다는 얘는 왜 이렇게 얄팍한 핑계까지 대면서 해리에게 접근해야만 하는 걸까를 생각했다. 말을 마친 선영은 내게 보기 좋게 한 방 먹였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시간이 돼서 들어가 봐야겠다며 휴게실을 나가버렸다. 선영이 흔적처럼 남기고 간 말 그대로라면 내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야만 했다. 하지만 식당에서 본 선영과 그 애의 눈빛은 입 밖에 낸 말과는 분명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다. 선영에게는 그게 뭐든지 의도가 있고 그 의도란 나와 관련이 있으며 무엇보다 해리에게 민폐가 된다는 사실이었다. 정유는 선영의 행동에 대해 내가 어떻게든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 해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선영에게 말해봤자 아무래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된 것 같았고 해리에게라도 언지를 주어야 할 텐데 내가 해리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해리에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는 게 맞을까? 해리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어떤 자격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건 너무 주제넘은 짓 아닐까? 나는 마지막 문장을 불현듯 소리내서 한 게 분명했다. 정윤이 답답한 심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어조로 내게 말했으니까. 주제넘기는? 사원님, 생각 잘해봐요. 이건 단순히 남녀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당연히 지켜야 할 예의의 문제라고요. 아, 내가 이래서 정윤을 정말 좋아한다. 정윤의 말이 맞다. 누구의 의도 때문이건 해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나는 오후에 지품에 문제가 생긴 척 PD의 일을 들고 해리가 혼자 있을 때를 기다려서 다가갔다. 지금 잠깐 시간 괜찮아요? 해리는 무슨 말인지 묻는 듯 눈을 치켜떠서 이마에 주름을 만들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해리는 선선히 내 PDA를 받아들고 내가 지품하던 곳으로 앞장섰다. 내가 지품하던 조는 데스크에서 멀찍했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던 곳으로 우리는 내가 카트를 세워둔 통로로 들어가서 마주섰다. 전화로 할까도 생각해봤는데 나는 지금 시완님 생각도 빨리 들어보고 싶었고 사과도 하고 싶었어요. 왜 그래요? 심각한 일이에요? 아직 우리 무슨 심각한 일이 있을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해리는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지만 바로 대꾸하지 못하는 나를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선영이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아, 해리는 단발마의 소리만 내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건 분명했다. 선영님이 나한테 소위 그래요. 찝적대는 건 알죠. 알고 있어요. 이 얘기 맞죠? 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자 해리는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미진님은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나 때문이라서 미안한 마음은 많아요. 정말 미안해요. 근데 이런 건 내가 끼어들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내 결론은 이런 상황에 대해 내가 너무 미안해한다는 걸 시완님이 알았으면 했어요. 그리고 선영이에 대해서는 그냥 시완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선영님한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혹시 선영님을 만나고 싶어 하더라도요? 해리는 가능한 한 목소리를 낮춰 말했지만 약간 날이 선 느낌으로 대꾸했다. 그렇다 해도 저는 어쩔 수가 없죠. 제게는 시완님의 행동에 대한 권리가 없으니까요. 미진님 말이 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분이 너무 별로네요. 나는 해리가 대체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진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묻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똑똑히 알게 된 건
해리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숨기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였다. 해리는 곧이어 덧붙인 말로 내가 묻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해 주었다. 굳이 말하자면 내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진님에게는 나에 대한 힘이 생긴 거예요. 힘이요? 네, 왜 그런 힘을 행사하지 않아요? 내게 해리에 대한 힘이 생겼다니, 그 힘을 행사하라니.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 못할 소리들 뿐이어서 나는 해리를 올려다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여자들이 남자의 애정을 확인하려고 그 애정을 증명하게 하려고 무슨 짓들을 하는지 몰라요? 담배를 끊게 하거나 뜬금없이 화내면서 헤어지자고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해리는 내가 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태도를 보이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를 좋아한다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 같은 것들. 나는 미진님이 내 선택에 어떤 식으로든 끼어들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나는 미진님이 선영님에 대한 행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내게 자율권을 준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대체 뭐가 다른 얘긴지 모르겠어요. 해리가 왜 이렇게 알듯 말듯한 소리만 할까? 미진님이 어떤 식으로든 내 일상에 개입했다고 생각할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는 내가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해리가 내 손을 덥석 잡아 끌었다. 내 인생에 좀 들어와요. 그렇게 자꾸 발 빼지 말고. 나는 해리에게 잡힌 손을 잡아 뺄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해리의 눈만 올려보았다. 말했죠. 나 인내심 있는 남자라고.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좀 들어와서 기다리게 하면 안 돼요? 미진님이 내 문 밖에 있는 거 나 정말 싫어요. 미진님은 문 밖에 서서 목소리만 들려주는데 나 그거 정말 너무 미칠 것 같아요. 일단 한 발만 들여나 봐요. 재촉은 안 할 테니까. 제발 한 발만. 내게 있어 나를 향한 다른 이의 애정은 권력이 아니었다. 전 남편과 만나서 사귀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의 애정을 의심하기보다 그게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전전긍긍했다. 그가 언젠가는 나를 떠날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항상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다. 다른 이의 애정이 내게 자부심이었던 적은 없었다. 그건 한 번도 내 것 같지 않았고 나는 누군가 그런 애정은 내 것이 아니라며 빼앗는다 해도 항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맥없이 빈손으로 돌아설 거였다. 감히 내가 누군가에게서 대가 없는 애정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해리는 지금 내게 그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